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원래 이제 오늘, 에고에 이어서, 이 에고에 피어나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댓글을 보니까, 제 첫 번째 영상에 이제 댓글 달린 것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지금 그냥 휴대폰으로 녹음하고 올리는 걸 하다 보니까 이거를 바로 그 댓글을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일단은 자 오픈 스카이 님이 그저 존재 자체의 자각입니다. 이 알아차림의 자리가 여러 모습을 굴리는 허공성입니다. 생각은 스스로 만드는 감옥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케빈 ZY1WM 님이 그냥 관찰자가 나인 거고 몸, 생각, 마음 등은 흘러가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 이게 제가 혹시 뭐 썸네일 같은 걸로라도 이거를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걸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일단은. 그리고 덜 마마 73님이 이 모든 낙서의 배경인 노트가 바로 나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의식이 바로 나입니다. 간장 짠 줄 알면 견성한다고 말하는 선사처럼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이런 초견성은 공부의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보통 이제 이런 관점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찰자가 알아차림이 의식이 나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또 이야기를 한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서 일단은 주제를 이걸로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영성이나 도나 뭐 깨달음 그런 거 추구할 때 이 결론에 보통 도달을 하잖아요. 그죠? 이 나를 끝까지 밀어붙이면은 보통 이제 이런 거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근데 사실 이 정도 이해까지만 해도 정말로 사는 게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삶을 살 때 문제들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를 대할 때 그 문제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무게 중심이 그냥 개체적 나에서, 그리고 뭔가 판단, 분별하고 에고적인 나에서, 부분적인 나에서 어떤 역할, 그리고 어떤 문제 속에 있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 모든 것들이 나가 아니었구나 하는, 이게 정말 큰 위로가 돼요, 정말로. 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네. 자, 저희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게 뭐였죠? 알아차림이 나의 것인가가 지난 영상의 제목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알아차림은 나의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당연히 알아차림은 뭐뭐의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냥 나구나,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된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질문을 이제 한번 바꿔볼게요. 네.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신묘하면서도 되게 재밌는 건데, 자, 나는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나는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이게 성립을 하거든요. 나는 누구인가요?를 했을 때 나는 알아차림이다. 이거는 성립을 해요. 근데 저희가 수학이나 그런 데서 볼 때 예를 들어서 이거랑 이거를 좌변, 우변을 바꿨을 때도 같은 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A는 B다 라고 했을 때 이거를 반대로 표현하면은 B는 A다. 이것도 성립을 하잖아요. 그죠? 수학에선. 근데 여기서는 좀 달라요. 무슨 말이냐? 나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나라는 정체성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거에 대한 답으로 알아차림이 등장을 했어요. 그죠? 제가 이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정체성은 알아차림이 맞아요. 맞는데, 그런데 그러면 너라는 정체성은 누구예요? 너라는 정체성. 예를 들어서 철수야, 너는 알아차림이야.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죠. 그리고 좀 웃기긴 한데 뽀삐야, 뽀삐라는 멍멍이가 있다고 해볼게요. 뽀삐가 있다고 할 때 뽀삐야, 너도 알아차림이야. 그리고 뭐 우리 친구들 전부 다 너의 본래 정체성은 너 스스로 지금 너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몸이나 생각이나 어떤 기억체나 마음, 혼 그런 것들이 아니고 너는 알아차림이야.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게 있거든요. 모든 것을 다 갖다 대도 뭐뭐의 정체성은 이라고 이제 질문을 하거나 문장을 시작하고 끝맺으면은 알아차림으로 연결이 돼요. 그런데 재밌는 게 이거는 누군가의 정체성으로 소유할 수는 없는 거죠. 반대로, 그죠? 알아차림이 누구의 것이다.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보다 뒤에 빵 하고 터뜨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지금 고민 중인데 잠시만요. 그냥 지금 말할게요. 예. 그래서 나는 알아차림이다. 이거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아차림은 나일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나는 알아차림이 맞아요. 근데 알아차림이 나일까요? 자, 여러분 저희가 이 모든 거를 지금 말로써 표현하고 뭔가 개념들을 정리하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소통을 하고 뭔가 서로의 생각이나 정보를 전달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저희가 이 언어 이전에 언어를 뭔가 습득하거나 사용하기 이전에 그 이전에 그냥 그때도 우리는 살고 있었죠. 언어가 등장하기 이전에도.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서 언어를 습득하기 이전에 우리의 어떤 자의식이 생기기 전에도 우리는 그냥 작동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언어를 배우기 이전에 의식이나 알아차림이나 뭐 관찰자, 허공성, 뭐 배경의식, 바탕의식 이런 개념을 알기 이전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겠어요? 네. 그때 여러분은 나는 알아차림이고 이 모든 것은 관찰 대상이다. 예를 들어서 뭐 세상, 나의 몸, 생각, 뭐 관찰되는 모든 것들, 대상들. 나는 알아차림이고
이 모든 것들은 관찰 대상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살고 있었나요? 여러분? 아니었을 거예요. 네. 그때는 그냥 어떤 경험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또 다른 경험이 피어났다가 사라지고 소리, 색, 느낌 이런 움직임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다시 사라지고 그러는 중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가 말로 지금 소리, 색, 느낌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구분해서 표현을 하긴 했는데 실제로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의 인식으로 하나의 현상으로 피어났다가 사라지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유튜브나 영상을 본다고 할 때 어떤 영상 안에서 누군가가 이제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도 이거랑 비슷한데 여기서 이미지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소리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자막이나 뭐 영상 효과가 있다고 할 때 그것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종합적으로 나의 어떤 인식의 장 앞에 하나의 상으로 맺혀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설명을 할 때는 뭐 귀로 듣는 거는 소리고 눈으로 보는 거는 색이고 그냥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실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식으로 뭔가 구분되어서 전달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통으로 하나의 무언가가 느껴졌다가 알아졌다가 또 그것이 다른 내용으로 채워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냥 우리는 그렇게 경험하고 느끼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때 나가 과연 있었나요? 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제가 계속 지금 강조하려는 게 뭔지 지금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건데 이 알아차림이라는 거를 새로운 정체성으로 바꾸지 마세요. 여러분의 어떤 새로운 정체성으로 바꾸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게 그런 거 있죠. 뭐 생각이 내가 아니고 이 세상이 내가 아니고 이 몸이 내가 아니고 감정도 내가 아니고 그래서 알아차림이 나다. 이런 어떤 공식 같은 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중간 단계까지는 진짜 이게 유용하고 어쩌면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만 있어도 사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 인식에 있어서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폭포수가 갑자기 거꾸로 솟는 것 같은 그 정도의 전환이거든요, 이게. 이것만 해도. 그래서 이게 엄청 유용한데 여기에만 머무르면 뭐가 있냐면은 다시 진짜 미세한 나가 또 만들어지거든요. 예.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알아차림이라는 거는 주인공이 아니고 도착지도 아니에요. 붙잡아야 될 어떤 자리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냥 현상이 일어나는 방식이고 그냥 속성이에요, 속성. 예. 그래서 이 알아차림이라는 것마저도 어떤 대상이 되지 않을 그때가 나가 사라지는 때예요. 예. 사실 나를 세울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나의 어떤 정체성을 파악해야 된다고 계속 뭔가 답을 구하고 깨닫고자 하고 찾다 보니까 그래서 찾은 답이 알아차림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진짜 나다라고 새로운 답을 주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뭔가 답을 붙잡으려고 하는 습관 자체를 하나씩 내려놓게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한 좀 보충 설명이었던 거고 제가 그냥 핵심적인 정보만 빠바박 말하고 지나갔는데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이왕 영상이 좀 길어졌으니까 설명하자면은 여러분이 나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규정하려고 들 때 그때는 나가 여전히 남아있고
뭔가 이제 나는 알아차림이다. 이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알아차림도 나다. 그거죠. 여러분,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알아차림은 그냥 알아차림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붙잡으려고 처음부터 나라는 것을 상정해 놓고 이거의 정체성이 뭐지?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찾아낸 답이 알아차림이었잖아요. 제가 지금 이게 틀렸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길에서는, 이 식에서는 이게 맞아요. 아, 나는 알아차림이었구나. 여러분, 근데 처음부터 나라는 게 있었냐고요? 굳이 이제 언어 이전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삶이 그냥 삶으로서 흘러가고 계속 뭔가가 생기고 사라지고 그렇게 기능하고 있던 와중에 나라는 어떤 역할을 등장을 시켰고, 그러다가 이제 나는 누구지? 나는 뭐지? 그런 끝에 다시 이제 알아차림이라는 역할을 나의 정체성으로 지금 내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관점에서 조금 더 나아가자면은, 아, 그래서 이게 뭐 신성이고 불성이고 내가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이제 알아차림이기 때문에 나는 죽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는다. 지금 이런 논리로까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알아차림이 이 단계에서는 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이렇게 썼구나. 나는 알아차림이다. 이거는 어때요? 이거는 맞았죠? 나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내가 동일시 하고자 하는 거는 뭐지?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인 답이지? 아, 알아차림이었어.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알아차림은 무언가로 규정을 할 수가 있나요? 알아차림이 나인가요? 그러면 알아차림은 너인가요? 알아차림은 그냥 알아차림이죠. 알아차림 그 자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알아차림이 허공성 그런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알아차림 자체에는 어떠한 속성도 없고 뭐 거울처럼 비추는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잖아요. 근데 허공성이 나면은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허공이 나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이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냥 알아차림은 항상 알아차림으로 있는데 거기서 뭔가 정체성을 구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답을 찾게 되는 거는 맞다고요. 맞는데 좀 더 근원으로 더 해체해서 들어가 보면은 나고 알아차림이고 이런 게 원래 있었나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삶을 봤을 때 삶이 있었고 현상이 있었고 경험이 있었지 거기에 원래 나가 있었나요? 거기에 원래 알아차림이 있었나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원래 삶이 알아서 그냥 굴러가고 있던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 나는 누구인가를 파고들면은 깨달음을 얻는데 뭐 자유를 얻는데 예를 들어서 뭐 라마나 마하리시나 레스터 레븐슨이나 뭐 그런 걸 접했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제 다른 데서 뭔가 어떤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갑자기 피어나서 찾다 보니까 이 결론에 닿았다고 치면은 이것만 해도 사실 진짜 어마어마한 대발견인 거는 맞거든요. 근데 저희가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가 보자고요. 이 반대가 이게 알아차림이 나가 맞는지. 여러분,
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의 정체성이 알아차림이지만, 알아차림의 입장에서 정체성을 한번 보자고요. 알아차림의 정체성은 뭐예요? 그냥 알아차림이죠. 알아차림에 어떤 것을 갖다 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경험과 현상을 있는 그대로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한번 볼 때 거기에 나가 있고 알아차림이 있고 어떤 인식되는 대상들이 따로 있습니까? 그냥 이게 같이 났다가 같이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어렵다면 어려운데 이게 결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너무 당연한 거고 이게 그냥 우리의 원래 삶의 모습이라서. 근데 우리가 뭔가 다른 답을 찾으려고 하고 뭔가 특별한 걸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말이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래 우리는 그냥, 여러분 한번 어릴 때를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때는 나라는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애기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애기 이름이 민수라고 할 때 뭐 이렇게 말하죠. 나는 밥을 먹고 싶어가 아니고 민수는 밥을 먹고 싶어 이렇게 말하고, 나는 뭐 아빠를 보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민수는 아빠를 보고 싶어. 또 이제 뭐 민수는 아빠 미워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것 자체가 어떤 중심점을 놓고 이 지점을 고정된 뭔가로 보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붙이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무수한 설명들이 등장하고 알아차림이 등장하고 그러는 건데,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그 전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나가 있기 전에 무엇이 있었나요? 그냥 이대로, 지금 이대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이대로 있지 않았나요? 여러분이 삶을 살 때 내가 뭔가를 살고 있다, 항상 이렇게 분리를 해서 삶을 살고 있나요? 내가 아무리 분리를 하려고 해도 분리할 수가 없고 통째로 그냥 이 모든 게 통째로 하나로 그냥 왔다가 다른 경험으로 덮어지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뭐 알아차림 따로, 순수한 알아차림 따로, 뭐 순수한 나, 참나 따로, 거짓 나, 에고, 나의 몸 이런 거 따로, 그리고 뭔가 무아, 연기 이런 게 따로 그렇게 여러분한테 뭔가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나요? 아니죠. 뭐 알아차림, 무아, 연기 이런 것도 그냥 다 말일 뿐이고 그냥 여러분이 그냥 느끼고 겪고 있는 이것들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런 개념들이 나타나고 이런 개념들로 지금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이전에, 이 설명 이전에, 이거 이전에 뭐가 있냐고요? 뭐가 있어요? 그냥 지금 이대로 이게 있죠, 이게. 여기다가 말을 붙이는 순간 어떤 면에서는 맞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틀리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삶은 여러분 삶 속에서 항상 현상으로 계속 그냥 드러나고 있을 뿐이고 그거를 우리가 뭔가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생겨나는 건데, 예. 그래서 그래서 제가 답글에 대해서 뭔가 저도 어느 정도 예상했던 답글이긴 한데 이런 거를 이제 한번 언급을 하고 가면은 좀 도움이 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이번 영상은 이렇게 찍었고요. 근데 어차피
어차피 계속 이제 같은 말을 조금씩 상황에 맞춰서 다르게 풀어서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모든 설명들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같은 거를 말하는 건데, 어떤 측면에서 조금 더 와닿으시게끔 그렇게 전달해서 풀어서 그때그때 좀 다른 용어를 써가면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